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지지 선언을 중심으로 새 확산에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전북을 찾아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을 맞아 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군산시가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산불 감시 요원을 해고했습니다. 당사자들이 반발하자 고용노동지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운영위에 심의 없이 학부모들에게 돈을 걷는 불법 찬조금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단속은 겉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대선이 여드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계 인사들의 지지 선언을 중심으로 새 확장에 들어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을 비롯한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전북 여성 1,100여 명이 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민주당 여성당원 20%와 일반인 80%로 구성된 이들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문 후보의 여성 정책이 성차별을 없애고 남녀 평등을 앞당긴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 여성 1,101명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여성을 배려하고 존중하며 차별이 사라지고 남녀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국민의당 새만금 특별 고문으로 선임된 강현욱 전 전라북도지사는 안철수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강 전 지사는 안 후보의 새만금 SOC 구축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전략 가치 공약이 전북의 미래를 이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의 승리는 국민의 여망인 정권교체뿐이 아니라 사실상 전라북도 승리를 원하고 희망하는 그런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6개의 지역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새만금을 규제가 없는 특별도시로 만들고 전주에 문화특별시를 조성하며 낙후된 전북 동부권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주 탄소밸리와 무주 대구 고속도로 건설 그리고 전북 금융클러스터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최소 20%는 투표를 해줘야 되겠다. 이제 민주당 지구본들 전라북도가 발전된 게 있습니까? 20% 정도는 밀어줘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의 지지율이 크게 오르고 있다며 전북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의 중도 사퇴는 없을 거라며 전북의 보수 세력이 유 후보로 뭉쳐야 새 바람이 분다고 호소했습니다. JTB 뉴스 김철음입니다. 대통령 선거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강 체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대선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수환 기자가 양당 의원들을 만나 자당 후보가 당선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대선 캠프에서 문재인 후보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습니다. 후보와 의원들 사이의 가교 역할과 함께 호남권 민심 파악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가 정권 교체의 적격자이고 또 지난 대선에 실패했지만 한 4년간 대선을 재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충분히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이 의원은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 부채의식이 있고 전라북도의 현안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만큼 지역 발전에도 가장 적임자라고 주장합니다. 전라북도를 별도 권역으로 만들어서 인사와 예산, 사업에서 처벌받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의지가 가지고 있고. 김광수 의원은 국민의당 대선 캠프에서 심장이나 다름없는 상황실을 맡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정보를 취합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패러다임은 준비된 후보가 아니면 끌어갈 수 없다. 앞으로 20, 30년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 후보가 필요하다. 그 후보는 안철수 후보가 적임자다. 김 의원은 미래 산업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이해와 관심이 전라북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식품 생명산업이나 탄수산업과 같은 소위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와 관련된 산업들에 아주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국회와 대선 캠프, 또 서울과 전라북도로 가는 이들의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양강체제 속에 소속 정당이 갈린 전라북도의 국회의원들도 대선 승리를 위해서 한채 양보도 없는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오늘은 127주년을 맞는 세계 노동절입니다. 노동절을 맞아 대선 후보들의 노동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 기업 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은 동일 임금을 받도록 강제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를 통해 비정규직의 임금을 정규직의 8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을 강성 귀족 노조로 보고 있습니다. 대신 정규직 채용에 힘쓰는 기업이라면 법인세 인하 등의 조세 감면 혜택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비정규직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직무형 정규직 도입을 내걸었습니다. 반쪽짜리 정규직인 무기계약직을 줄여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꾀한다는 보관입니다. 공공부문부터 도입한 뒤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고용총량제를 약속했습니다. 비정규직의 상한선을 정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보수 후보의 공약으로는 상당히 전향적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상시 지속적 업무에 대해선 업종을 불문하고 비정규직 채용을 아예 금지하겠다고 역설합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비정규직부터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는 게 큰 틀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과 근로시간 단축은 5명 후보 모두 앞다퉈 공약했습니다. 임기 안에 최저임금 10,000원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도 똑같습니다. 노동개혁 공약은 대부분 엇비슷합니다. 공약 준비 기간이 짧아 과거 이슈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불평등 문제, 그다음에 저임금 문제,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이제 불안정한 일자리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고요. 이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 방안들까지는 이렇게 호소력 있게 전달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빌공짜 공약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실행 의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군산시가 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산불 감시 요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부족하다며 계약 기간도 끝나기 전에 산불 감시 요원을 해고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 홈페이지입니다. 군산시가 지난달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뽑은 감시 요원들을 갑자기 해고했다며 반발하는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했다는 겁니다. 더구나 최소 한 달 전에 해고를 통보하도록 한 규정조차 무시했다는 주장입니다. 군산시가 해고를 통보한 산불 감시 요원은 120명 가운데 예찰 활동을 하는 73명입니다. 군산시는 예산 부족으로 더 이상 산불 감시 요원들의 인건비를 댈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해고를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인건비 자체는 48,500원이었었거든요. 근데 금년도 최저임금 55,000원으로 올라갔어요. 예산은 그대로인데 인건비는 상승을 했고. 군산 고용노동지청은 해고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몇 년 전에 대법에서 인권 침해다 이런 형태로 하면서 6개월 미만도 구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판례가 있어요. 산불 감시 요원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우선 대상으로 뽑습니다. 군산시가 지난해 예산을 세우면서 최저임금 상승분을 반영했다면 산불 감시 요원의 무더기 해고를 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산시의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허술한 행정이 산불 감시 요원들의 무더기 해고로 이어졌다는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 없이 학부모들이 돈을 걷어 학교 행사에 쓰면 불법인데요. 이런 불법 찬조금 모금이 요즘도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워낙 음성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신고센터 접수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SNS에 올라온 한 중학교 학부모회 단체 대화방 내용입니다. 학부모 회장이 자신의 계좌로 각자 회비를 보낼 것을 요구합니다. 반별 할당 금액을 제시하고 나머지 돈은 아이들 간식비로 지출한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회가 이렇게 돈을 걷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부모회에서 그 돈이 아이들한테 쓰여지는 거잖아요. 엄마들은 그것만 생각을 하지 그 아이들한테 쓰려고 돈을 걷는다는 거가 불법인지는 잘 몰라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중학교의 학부모 참여 일정을 보면 현장 체험학습과 체육대회는 각 반에서 비용을 부담해 학생 간식을 준비하도록 명시해놓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걷는 것을 불법 찬조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 조례에도 학부모 회원에게는 일제의 회비를 징수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꼭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 회계로 편입해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생들의 그 간식비를 위하여 이렇게 돈을 걷는 일이 있는데 그 또한 해서는 안 될 행위인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도 반드시 반환 조치해 주시고 저희 교육청에 알려주시면 저희가 가서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 찬조금 모금. 전북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불법 찬조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지금까지 신고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의 가동 중단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쓰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남아있는 1조 6천억 원의 선박 펀드가 반드시 군산에 배정되도록 정부와 정치권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또 중소형 선박 부품의 연구개발비와 인프라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2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뒤 대기업에 의존하는 구조를 자체적인 체질 강화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군산항에서 중국 1조항을 오가는 항로가 이달 안에 추가됩니다. 전라북도는 주식회사 1조 국제페리가 군산항에서 중국 1조항을 잇는 항로를 이달 안에 취항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항로는 연간 5천 TEU 물동량을 처리하기 때문에 기업들의 물류비가 절감되고 군산항이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월 중국 청도 신규 항로에 이어 이번에 중국 1조 항로까지 개설되면 군산항의 국제선 정기 항로는 모두 7개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127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전북대회가 전주 풍남문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이 자리에서 최저임금 10,000원 보장과 비정규직 철폐, 재벌체제 해체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선 직후 새 정부와 직접 교섭을 요구하고 다음 달 30일부터는 총파업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시민단체들이 경북 성주에 배치한 사드 장비를 즉각 철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사드 한국 배치 반대 전북대책위원회는 오늘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 공백 상태에서 국민적 동의 없이 진행된 사드 기습 배치를 범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철거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대선 후보들이 사드 철거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하고 미국은 사드 배치 비용을 한국에 강요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응급실에서 의사를 위협하고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진료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폭행하고 유흥주점에서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뒤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30.5도까지 오른 것을 비롯해 전주 28.4도 등 대부분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28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석가탄신일인 모레도 맑은 날씨 속에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대체로 맑다가 목요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